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가을바람에 부자 되는 방법 두 번째, 주식 투자하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 제가 이제 신혼부부들은 처음 집을 마련할 때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집은 샀는데 빚만 잘 갚으면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낮은 금리의 빚은 매달 원리금만 착실하게 갚고 매월 일정 금액을 주식에 투자하라.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부자가 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선 흔히 여러분들이 애용하시는 은행 정기예금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세전 금리가 1년짜리 상품으로 해서 제일 높은 게 1.4%, 뭐 거의 1% 내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역대 최저 금리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 예금에 돈을 넣는 것이 정말 효율적인가? 아니면 이것이 부자 되기 위해 괜찮은 방법인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배우려면은 잘 아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은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은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워렌 버핏이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우면서 저에게 가장 큰 영감과 가르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투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가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그는 주변 사람들이 한 인터뷰에서 당신이 죽는다면 투자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한 것은 바로 내가 죽은 뒤 남겨진 돈은 국채 매입의 10% 투자, 나머지 90%는 전부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90%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어려운 말들이 많죠. S&P 500은 무엇이고, 인덱스 펀드는 무엇이고, 펀드는 도대체 뭐지?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P 500이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와 같은 건데 유명한 신용평가기관,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에 들어가는 스탠다드 앤 푸어사에서 만든 미국의 대표 주가지수로서 미국의 주요 기업 500개의 주가가 과거 1941년에서 1943년에 비해 얼마나 뛰었나 표시해주는, 즉 뭐 미국의 그 전체적인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일단 S&P 500은 그런 것이고, 인덱스 펀드란 무엇인가? 일단 펀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펀드란 전문 투자자들이 이런 저희 같은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주식, 채권 등 여러 자산에 알아서 투자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즉, 저희가 맡기는 거죠. 특정 수수료를 주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워렌 버핏이 말한 게 인덱스 펀드입니다. 인덱스 펀드가 뭐냐면 인덱스가 지수라는 뜻인데 특정 지수의 수익률을 모방하도록 만들어진 펀드예요. 그래서 전문 투자자들이 특정 지수를 따라갈 수 있게 계속 종목을 바꾸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인덱스 펀드의 장점이 일반 주식으로 몇 종목, 뭐 한두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안전한 편이고 보수가 낮아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다음 설명드릴 ETF라는 상품에 비해서 좀 더 저렴하다는 뜻이에요. 뭐 평균 연 0.5% 정도?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ETF라는 상품인데 인덱스 펀드랑 뭐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Exchange Traded Fund라고, Exchange Traded Fund, 상장 지수 펀드라는 뜻인데 인덱스 펀드처럼 지수를 모방해서 수익은 내는데 인덱스 펀드는 주식 시장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매가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이 상품은 인덱스 펀드처럼 지수를 모방하여 수익은 내되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 실시간으로 매매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 투자자한테 맡기는 것보다 제가 사고 팔 수 있는 걸 좋아해서 ETF 상품을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워렌 버핏의 말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구글링을 하다가 찾은 건데 워렌 버핏의 아내가 애용 중인 상품이 있다고 해요. 바로 아까 설명드린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중에 수수료가 제일 저렴한
연 0.03%인 VOO라는 상품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주식 상품을 우리나라처럼 회사명을 그대로 따는 게 아니라 티커라고 해가지고 뭐 일종의 단축, 뭐 줄여서 부르는 말 이렇게 해서 상징으로 이제 이런 걸 쓰는데, 살펴보시면 2010년 9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보시면 엄청난 우상향을 했어요. 급등을 했죠. 뭐 보시면 100 정도에 시작을 해서 이제 현재는 300을 넘습니다. 즉 거의 300%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앞에 보셨던 은행 금리가 엄청나게 초라하게 보이는, 네, 그런 상품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이제 깊이 알아보자면 워렌 버핏한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뛰어난 투자 실력이 없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돈을 잃지 않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아까랑 일맥상통한 건데 워렌 버핏이 뭐라고 하셨냐면, 많은 사람들은 타이밍을 보면서 갈아타고 어떤 주식을 잘 안다고 착각하면서 돈을 잃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이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한국에 이런 잡주 같은 거 있죠. 자기들이 뭐 세력주 파악을 했다,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타이밍을 잡지 못하죠. 전업이라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자기 일을 하면서 보니까 타이밍도 늦고 그런 세력들이나 기관들에 비해 정보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하지만 돈을 계속 잃어요. 그래서 제가 본 분들 중에 본전치기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다 뭐 마이너스 30% 40% 이랬어요. 그럼 워렌 버핏이 내주는 일반 투자자들이 돈 버는 방법은 주기적으로 계속 주식을 사서 갖고 있어라. 이것이 가장 현명하다. 2, 30년 후에 좋은 결과를 얻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포인트는 주식을 사라. 그리고 갖고 있어라. 주기적으로 사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 주기적으로 사서 갖고 있어라. 네, 여기 어딜 봐도 팔라는 얘기는 없죠. 계속 사면서 장투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주식 투자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패가망신 한다는데 만약에 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이 큰 경제 위기가 와서 주가가 떨어지면 어떡하냐. 망하는 거 아니냐. 너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래프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S&P 500 지수예요. 지금 1988년부터 지금 2020년이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9월 하반기에 터졌어요. 그때 지수를 보시면 뭐 한 2000 초반대에서 1000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반토막이 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고 잘 안 써지네요. 반토막이 난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네, 반토막이 나고 뭐 1000에서 6600까지 올라갔어요. 불과 12년, 13년 만에 6배가 올라가는 엄청난 기염을 토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요? 이 기간 동안 장기 투자를 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정기적으로 샀다면 그 수익이 더 커지게 되겠죠. 워렌 버핏이 괜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사고 오래 가지고 있어라. 그럼 수익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주식은 시장이 커지고 우상향하기 때문에 사면서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밖에 없는 게 주식 시장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연 1%대 금리, 앞으로 낮아지거나 동결될 가능성이 농후한 은행 예금 또는 빚이 있다고 투자하지 않는다?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에 비해서 2010년 9월부터 지금까지 3배의 성장률을 보여준 SP500 추정 상품 VOO. 제가 보니까 2019년 1월부터 지금까지 1년간 수익률이 약 27%, 거의 30%죠. 이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품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래서 제가 주식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은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유 자금이 아닐 경우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급하게 떨어지면 마음이 급해져서 팔게 되겠죠. 그러면 손해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주식은 올랐을 때 파는 겁니다. 떨어졌을 때 파는 건 주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도박입니다. 자, 여유 자금으로 하되 정 안 되면 신용대출이 한 3, 4% 정도 금리가 나오실 텐데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대출,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여 투자하라. 이 부채, 대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분들이 많으신데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도 자산이고 이걸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한 가지 포인트인데 제일 중요한 거, 자산은 파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것입니다. 아까 그 그래프에도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 후에 좀 한 원금 회복했네 하고 팔았다면 이 3배의 수익을 볼 수 없었겠죠. 자산은 평생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음 때에 물려줄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뭐 캐시플로우가 필요하다면 배당주 쪽으로 이제 옮겨서 배당을 타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산가들은 길게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크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대출을 활용해서 주식에 투자하라. 자산은 파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며 모으는 것이다. 이게 제가 가을바람이 말씀드리는 부자가 되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자, 제가 저번에 빼먹은 게 있는데 모든 투자의 결정 및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는 정보 전달을 해드릴 뿐 실제적인 투자의 결정 및 책임은 투자자 본인들께서 고민해 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가을바람의 부자 되는 방법 두 번째 주식 투자 가을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